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 나이 먹은 사람들이 자살률 빈곤율 1위니까 청년 자살률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인데 이거 왜 그랬을까? 부부 합산 월 평균 받는 연금 120만 원. 여러분들 적정 생활비가 얼마인 줄 아시죠? 350에서 400이라는데 적정 생활비의 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 생활비의 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내일을 기약한다는 게 쉽지 않죠. 자기가 살고 있는 뭐 빌라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재건축, 재개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재건축, 재개발 소리 나오면 20년이에요. 근데 나이 70 먹은 사람들이 그 재개발, 재건축 째려보다가 하늘나라 하죠. 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이기훈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저는 흔히 N잡러라고 제 소개를 많이 합니다. 뭐 강의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래서 컨설턴트라기도 하고 책을 쓰니까 또 작가라고 불러주기도 합니다. 또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뭐 크리에이터라고 불러주기도 하고 각종 인터넷 신문이라든가 일반 신문에 또는 잡지에 칼럼을 써주니까 칼럼리스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양한 잡을 갖고 있는데 다양한 잡을 갖게 되면 더 오랜 시간 현직에서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서운 말이 있는데 요즘은 돈보다 오래 사는 것이 더 무섭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이 드신 분들 뭐 어르신이라고 하고 싶지는 않고 60세 이상 넘어간 한 65세쯤 되신 분들 그 이상인 분들이 보면 10명 중 9명이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장수가 축복이겠습니까? 저주겠습니까? 당연히 저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즘은 돈보다 오래 사는 것이 더 무섭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건 3명 중 2명은 연금 70만 원에 의존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오래 사는 것이 공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먼저 크게 지금 한국의 노인들의 현실을 가만히 보면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 아이, 좋은 나라입니다. 1위가 많아.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이 자살률, 빈곤율 1위니까 청년 자살률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인데 이거 왜 그랬을까? 열심히 공부했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40년대, 50년대생들, 60년대생들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이 먹었는데 나이 먹은 게 죄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빈곤으로 가난으로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위소득 50%. 이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10명의 소득을 쭉 나열했으면 6등 정도가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그 중위소득 이하가 약 40%라고 하니까 가난에 노출될 수밖에 없죠. 더 안타까운 건 지금 40, 50대의 미래의 모습이 어떨까? 그 통계식에서 나온 자료인데 40대의 80%, 50대의 83%가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40대, 50대가 준비하는 노후 준비 방법이 뭐냐? 국민연금에. 그러니까 60에서 65%가 40, 50대가 국민연금에 의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게 국민연금 외에는 다른 것을 준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60, 70대 세대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지금 40대, 50대도 2명 중에 1명은 노후 빈곤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좋은 직장에 들어가겠다고 공부를 했는데 노후 준비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결국 소득 부족인데 돈을 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행복한 노후를 기대하면서 살아온 게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결국 돈을 벌지 못한다는 게 참 이게 안타깝죠. 23일 날 한겨레 신문 통계 자료가 93만 쌍이 그 100만 가까이 이 부부가 노령연금을 받는데 너무나 여전히 가난하대요. 부부 합산 월 평균 받는 연금이 120만 원. 여러분들 적정 생활비가 얼마인 줄 아시죠? 350에서 400이라는데 적정 생활비의 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 생활비의 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내일을 기약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2026년도 생활비, 이게 통계청 자료인데 최소 생활비가 월 250에서 280만 원.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비, 식비, 공과금, 세금, 병원비, 건강보험료, 집 기본적인 관리비. 이거는 숨 쉬는 한 나가게 돼 있는 돈인데 그게 최소 생활비가 250에서 28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120만 원이면
최소 생활비의 50%도 안 되죠. 적정 생활비, 가끔 외식하고 경조사비 그래도 낼 만큼 내고 해외여행까지는 아니고 국내 여행 한 1, 2회 정도 약간의 문화생활 그 비용이 월 350에서 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유생활비 월 500만 원 이상 뭐 해외여행을 다닌다거나 넉넉하게 손주들한테 용돈을 주고 차량도 유지하고 가끔 골프도 치러 다니고 근데 안타깝게도요 지금 우리나라 공급쟁이들 실제가 월 300만 원 받는 사람이 15%라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전 소득이 300만 원이 월급쟁이의 100명이면 55명이 300을 받는데 그게 세 후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최소 생활비 250에서 280 정도를 번다고요. 그거 가지고 저와 자식 가족을 같이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가지고 뭐 노후 준비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지금 7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그 70만 원밖에 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고용 불안. 국민연금 가입하는 평균 기간이 19.2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00만 원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사례도 있어요. 같이 이제 헬스장에서 알고 지내는 양반이 세무공무원을 정년을 하셨는데 연금 한 300만 원 받으세요. 이 양반이 지금 올해 75세인데 자기 세무공무원 자기 그 동료들하고 컨설팅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세무 컨설팅을 하시죠. 손님도 많더라고요. 이게 여기서 한 3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주기 살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설렁설렁 컨설팅하고 카운셀링 해주는데 300만 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300만 원만 받아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부러운 대상인데 거기에 세무 컨설팅 뭐 등등등 한 300만 원을 받는데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당신은 몇 살까지 하겠소 하니까 자기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이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취미생활, 차량 유지, 친구들하고 여행 다니고 이 양반은 한 달에 2-3번은 가더라고요. 뭐 2박 3일 부럽더라고요. 그분 보면 정말 부럽더라고요. 안타까운 게 대다수 사람들이 은퇴 자금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계산해 본 적도 없고 지금 10년대생, 50년대생들은요 제가 알기로는 노후 준비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나이 60 넘어서 그때 노후 준비라는 얘기들을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40대 50대 그 사람들도 노후 준비하는데 노후 준비의 60에서 65%가 국민연금 딸랑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뭐 은퇴 저는 은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수입 없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되는가 생각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어요. 왜? 수입이 안 되는데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최저 생활비를 월 생활 목표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적정 생활비 한 350만 원. 거기에 월 예상 파이프라인 소득 어떻게 해서 수입을 잡을 수 있는가? 뭐 그래서 국민연금이라든가 주택연금이라든가 등등등. 그래서 월 생활비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이제 25 이게 25배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이제 편하게 10세에 이 계산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순수하게 모아야 될 금액이 얼마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표 생활비를 400만 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건 예입니다. 확보될 월 파이프라인 소득 파이프라인 여러 가지의 소득 방법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국민연금 월 150만 원 부부 합산치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는데 지금 193만의 부부가 국민연금을 수령을 하는데 평균 12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냥 국민연금 한 150이라고 가정을 하고 거기다 이제 주택연금 요새 이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추후에 가입했을 때 월 한 100만 원 정도를 확보를 할 수 있다. 이게 주택연금이 저는 굉장히 그 강조를 하는데 죽을 때까지 매월 받는 월급이거든요. 그럼 합하면 국민연금 150, 주택연금 100만 원 하면 250만 원이 확보가 돼요. 그럼 뭐 부족한 생활비가 얼마예요? 400만 원 마이너스 250이면 150만 원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연간 부족액이 15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1,800만 원. 그러니까 실제 모아야 할 금액 자산이 1,800 곱하기 25. 30년 하면 더 심각해지니까 그래서 한 4억 5천만 원 정도를 확보를 해놓는다면 여기에 의해서 4%의 법칙, 25배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4억 5천 정도를 모아놓으면 죽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자금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4억 5천만 원을 번다는 게 쉽지 않죠. 저는 은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은퇴라는 것은 소득 활동을 못하는 것을 은퇴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저상 하늘나라 갈 때까지 파이프라인 소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다각화를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고
유튜브에 보면 노후 준비를 하려고 하면 3층 연금 시스템을 확보를 해라. 뭐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좋은 말이죠. 누구나 이거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그 현실이 월 300만 원 받는 급여 봉급쟁이가 55%라는 것. 그리고 평균 근속연수가 19.2년밖에 되질 않아요. 이런 상태에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층 연금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두 번째가 주택연금. 그리고 이제 부동산. 제 주변에 이런 사람 굉장히 많은데 자기가 살고 있는 뭐 빌라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재건축, 재개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재건축, 재개발 소리 나오면 20년이에요. 근데 나이 70 먹은 사람들이 그 재개발, 재건축 째려보다가 하늘나라 하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옛날처럼 재건축, 재개발 되면 노다지가 캐는 게 아니고 분담금이 있어요. 분담금. 그 나이 70 먹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분담금 6억 부담하라 하면 가능하겠어요? 어줍지 않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택연금에 대한 공부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양한 방법들 뭐 근로소득이라든가 사업소득이라든가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안 하더라고요. 저는 기타에서 찾아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재테크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 부족한 노후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제가 이거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젊을 때 돈을 벌었어요, 못 벌었어요? 대다수가 젊을 때 열심히 살았죠. 공부만 하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생각은 한다 하더라도 계산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계산하기가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런 양반들이 나이 먹어서 돈을 벌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 일을 해라. 근로소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라.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일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지방, 시골로 이사를 해라. 이 말이 많죠. 지방, 시골로 이사를 하라고 하면. 또 공적 수혜금에 대한 공부를 해라. 이게 공적 수혜금이라는 게 뭐냐면 국가에서 노후 빈곤을 타파하기 위해서 노후 자금이 부족한 분들한테 수혜금을 주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공적 수혜금에 대한 공부를 하시려면 본인들의 자산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가 절약. 결국 벌지 못한다면 절약할 수밖에 없죠. 지출 항목을 줄여라.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하나하나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일을 해라. 부족한 노후 생활비 벌어서 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젊을 때도 돈을 벌지 못했는데 나이 들어 돈을 벌 수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돈을 벌기가 쉽지 않죠. 지금 노인 일자리가요, 옆에서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보면 68%가 약 70%가 임시직이요, 일용직이고.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세요. 더 안타까운 건 요새 고독사가 한국에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임시직, 일용직인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요, 불이익을 당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 못해. 왜? 그나마 그 일자리로 날아갈까 봐. 지금 일하는 노인들의 평균 월 100만 원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현실은 진짜 고급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에서 폐지 줍는 양반들 많이 보셨죠? 그 어르신들 하루 13시간 일한다고 하는데 그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 박스 하나 가지고 치고받고 싸움하고 욕하시는 걸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루 버는 게 얼마일 것 같아요? 10,000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단지 한 장 배포하는데 받는 돈이 얼마냐면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안 해요. 왜냐면 전단지를 여러분 받아줘요? 안 받아줘. 대다수가. 좀 받아줘. 한 장 받아주면 그분이 얼마 받냐면 50원이 50원. 5만 원 벌려면 1,000장을 배포를 해야 돼요. 근데 1,000장을 배포하는데 평균 10시간 걸린대요. 그래서 받는 게 5만 원. 그럼 20일 나가서 10시간씩 하면 100만 원이요. 이게 공공근로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근데 95세 넘어가면요, 이런 일자리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공공근로 3시간씩 20일 일해야 70만 원. 지방자치단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떻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지금 또 60대의 재취업 베스트 10 얼마 전에 모 연구소에서 발표한 건데 아파트 건물 경비원들 지금 70대 80대는 아파트 경비 없습니다. 강남에 가면 50대 40대라고 그러더라고요. 미화원, 청소직, 택배, 주차관리, 공공일자리 공원 청소하고 공원에 관리하는 양반들 왔다 갔다 하면서 사고 나지 않게 그게 한 달에 30에서 70 정도를 받아요. 그 개인 택시 하는 분들 80대 되신 분들 개인 택시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적정 생활비 한 350 벌 수도 있겠죠. 그래 봐야 다 이분들 100에서 250 사이를 번다는 얘기예요. 이 50대 60대고 65세 70세는 공공근로 그 일자리도 째려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70대 80대가 엄청나게 많거든. 7, 80대의 7, 80%가 일을 하고 있고 그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생활비 무료해서
사람이 나이 먹을수록 가장 한심한 게 뭐냐? 한가한 거, 할 일 없이 노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7, 80대의 7, 80%가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죠. 제가 보니까 55세 넘으면 재취업이 거의 없어요. 설령 재취업을 했다라고 해도 비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과거에 주된 직장, 다니던 회사에서 받던 급여의 60% 미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60에서 65% 이건 진짜 공백기예요, 공백기. 어디 가도 갈 데가 없어. 몇 년 전까지는 이게 65세, 70세까지 공공근로 일자리가 있었는데 15세 이상이 몇 명인지 아세요?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65세 넘어가신 분들이 생활비를 7, 80%가 벌어야 되는데 7, 80%가 생활비 벌어야 되는데 거기를 째려보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어요. 일자리는 점점 줄고 그 일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가고 이게 누구의 잘못이에요? 사실 이런 것들을 정책 위반자들이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일자리 없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800만 이상 조회가 됐는데 거기에 제 연락처를 메일 주소를 넣어놨더니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52년생이신데 실버 택배 회사의 교육부장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국민연금을 받고 실버 택배 회사에서 교육부장을 하니까 일정 소득이 있는데 코로나 때 이게 또 실버 택배 회사들이 다 전멸을 했대요. 그래서 그 자기는 지금 동탄으로 생활비 규모를 줄여서 이전을 했는데 이 양반이 저한테 전화한 이유가 제가 여기저기서 조용문 선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퀴즈에 조용문 선생이 나와서 아주 히트를 쳤던 양반인데 이 41년생이시니까 지금 우리 나이로 6, 7 정도 되신 분이죠. 이 양반이 조폐공사에서 IMF 때 1년 먼저 명퇴를 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 기억상실증, 실어증까지 걸렸다고 하니까 그 재산상 손실을 입었겠죠. 기억상실증하고 실어증 정도까지 걸렸으니까 오죽했겠어요. 그리고 한 년 잃어버린 10년에 살다가 어느 날 서울시에서 지하철 실버 택배를 모집을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때 자격이 뭐냐면 휴대폰에서 문자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스킬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선발을 했대요. 12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길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양반이 지금 직업이 뭐냐면 실버 택배 플러스 작가입니다. 책을 내셔서 꿈을 나르는 지하철. 근데 이분이 말도 잘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코로나 때 하루 13시간 종로 3가의 역사에 가가지고 이제 사무실에 전화를 한답니다. 출근했다고. 일이 올 때까지, 콜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13시간 대기해서 한 3만 원 정도 벌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재석이 아유 어르신 13시간이라고 3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하니까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유선생이 볼 때는 3만 원이 작은 거지 굉장히 귀하고 큰 돈이야. 그리고 난 이것 때문에 건강이 회복이 되고 삶의 꿈도 생기고 이걸 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실버택배의 교육부장 하시던 분이 전화 온 이유가 자기한테 먼저 연락이 왔는데 자기를 노출하기 싫어서 나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일자리를 다양한 시각에서 보신 거죠. 더 나아가서 저희 집사람이 지금도 일을 하는데 힘든 일을 합니다. 이게 리서치를 하는데 그러니까 집사람이 작업을 해서 인터넷에 입력을 하고 뭐 이러는데 인터뷰했던 그 설문지를 회사에다가 보내줘야 돼요. 그럴 때 80대 어르신들한테 연락을 해서 실버 택배를 보내요. 그 전에는 실버 택배사에 전화를 해서 그 어르신들을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그 어르신들 중에서 예의 있고 친절하고 품성이 돼 있는 분들이 손이 안 오른다고 집사람이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요. 개인적으로 또 영업이 된 거니까 그 회사에다가 일정 부분을 수수료를 띄지 않고 자기 소득으로 잡는 거죠. 늘 오시는 분이 계신데 87 되신 분인데 대학도 나오시고 좋은 직장도 다니셨더라고요. 그걸 하시는 이유가 뭐냐니까 집에 있으면 너무 무료하고 할머니하고 매일 싸만데 그래서 돈 뭐 2만 원도 벌고 3만 원도 버는데 일단 움직이니까 건강하고 그거 모아놓으면 할머니 뭐라 하면 그때 한 1, 20만 원 주고 손주들 오면 뭐 몇만 원 더 주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업 강의를 아주 오랜 시간 했는데 정말 다양한 회사, 다양한 규모의 회사들을 다양한 업종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성남의 모 회사의 공장장으로
그 근무를 했던 양반. 이 양반 품질관리 부서장 할 때 그 당시에는 이제 계장이면서 부서장을 했어요. 이 사람이 벌써 이제 세월이 가서 70대가 됐는데 연간 소득이 2억에서 2억 5천을 번대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근데 이 양반이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인데 회사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하면서 현장 개선에 대한 관심도 높고 그래서 회사를 잘 활용한 거죠.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한 거예요. 품질관리기사, 품질기사, 안전기사, ISO 뭐 등등등 제가 모르는 것들.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ISO 심사를 하시는데 이 양반이 공장장까지 했으니까 협력사, 벤더 회사들하고 그 대표들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그 자기 직 거래하는 게 7, 80겹지가 돼요. 연 100만 원만 잡아도 7, 8천 아니에요. 또 현장에서 오랜 세월 근무했으니까 3종 OS 이런 것들 귀신이죠. 그 컨설팅하고 또 요새 안전관리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뭐 중대재해 처벌법이라든가 그래서 안전관리 컨설팅 강의도 하고 부러운 게 지금 80대의 ISO 심사하는 컨설턴트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공공근로 임식 일용직이 아니고 컨설턴트로 대접받으면서 연간 5천만 원 버는 건 일도 아니죠. 80대에 5천만 원이면 이건 30대에 1억, 2억을 번 사람보다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모 전자회사 70년생들한테 강의를 했는데 이 담당자가 제 나이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액면이 그 제 나이를 안 봐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맙게도 그 교육생이 매 차수마다 질문을 하더라고요. 담당자가 내 나이를 얘기를 하니까 아유 저기 교수님 지금 그 연세까지 현직에서 일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 한 그릇에 목숨이 있거든요. 근데 밥 잘 사요? 잘 안 사지? 큰 범위에서 얘기를 해드린 건데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야 현직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연예인들 보면 남진 형님 그 양반이 지금 82, 3이요. 누가 82, 3으로 보여? 작년에도 전국 순회 공연도 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불러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작년에 나오나가 그 은퇴를 하니까 남진 형님이 방송에서 그러더라고. 젊은 친구가 벌써 은퇴를 하냐고. 야 정말 저를 멋있게 들었어요. 은퇴하면 늙어지는 거예요. 금방. 패러다임을 바꾸자. 새로운 일을 또 더 나가서 일을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한 10년은 더 일을 하겠다는 비전, 꿈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엔잡러, 강사, 컨설턴트, 작가, 칼럼니스트, 크리에이터 등등등 엔잡러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지금 직장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회사에서 다양한 업무를 통해서 경력 관리를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 그러니까 살아온 기적. 결국 뭐예요?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앞으로 살아갈 기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TV에서 이면식의 시장 사람들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전 거기 빠져가지고 나도 이거 한번 유튜브 해볼까? 진짜 패러다임을 깨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재미를 볼 수가 없어요. 자식들이 그 시장에서 장터에서 일했던 어르신들이 자식들을 대학을 보냈는데 직장 다니다가 아웃돼가지고 결국 부모들이 하는 터전에 와서 같이 일을 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거죠. 경력관리 패러다임이 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은퇴하고 이런 패러다임의 시대가 아니에요. 다양한 직업을 재취업을 플러스 사업을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경력관리를 하지 않으면 100세 시대에 생존하기가 쉽지가 않고 누구나 다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책이 도서가 100세 인생이라는 책을 한번 사서 보시고 제가 퇴직자들이 울고 있다라는 책을 냈는데 여기에 그 답들이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 퇴직 이후의 삶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얘기를 해줬는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이 먹어서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벌기가 불가능한데 그 사람들한테 젊을 때도 돈을 못 벌었잖아요. 젊을 때 직장 생활할 때 월 소득이 300만 원인 사람들이 노후 준비 못하죠. 그분들한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등 황금탑을 만들라. 그 뜬구름 잡는 소리죠. 너무 현실 동떨어진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시려면 소득 파이프라인을 여러 가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했던 게 이제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